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3일 2시 57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좀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빠르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뭐 일주일에 매일 꾸준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뉴스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재탕대에서 나오는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가격 분석 위주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매매 전략이라든지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라 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관점, 제가 저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손자를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뭐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죠. 항암 면역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거나 강화시켜서 면역 세포들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하게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이런 게 좀 요즘에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 예전부터 그랬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비슷한 기업은 녹십자 랩셀이나 뭐 NK맥스, 녹십자 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 있어서 어, 어제 그래도 마이크 괜찮죠? 마이크, 마이크 짱이라고. 네, 부담 없이 홀딩요. 덕분에 대응 잘하고 있다. 다행입니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어떤 분은 더 가지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100이면 100명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관점을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최고의 칭찬이신데 킹콩콩님께서 박셀 차트 분석은 제일 잘하시는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차트 분석으로 질 자신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정말 세상에 많죠. 많은데 나름대로 전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일상이님, 리일상이님인가? 제가 생각해둔 주가 이하에서 쌍바닥 주변에서 계속 보고 조금씩 추매해서 500주 모았는데, 요즘은 상승 구간인 듯해서 추매도 못하고 매도만 20만 아래서 한 주 팔 생각이 없고 좀 밋밋하다.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무료할 수 있죠. 약간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조금 약간 희망은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데 있는데, 저는 결국 하루하루 매일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일상님? 네. 일상님이 맞나? 아무튼 분한테는 많은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는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단타 위주로 저는 리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시나리오, 그리고 저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될 시나리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맞지도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영상보다는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무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제 영상 보는 시간을 좀 빼시고 차라리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만약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올리긴, 좋은 영상 감사하다. 네. 그리고 올리긴 하지만 양호하다. 네. 조금 올리긴 하네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이사한 사옥이 막 좀 울리는 건 맞습니다. 조금 울리긴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최악은 피한 것 같아요. 최악은 더 좋은 마이크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뉴스가 그 3일 전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우리 댕댕이 암 고쳐주세요. 저도 이제 그 박셀바이오 지난번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려했던 게 강아지.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견 항암제 수요에 대한 급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이 5년 내에 17조 규모로 성장을 기대한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 내 17조 규모로 성장을 기대한다는 거지, 박셀바이오가 17조의 시장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시게 되면은 뭐 GNT 파마, 박셀바이오, 병부제약, 테라젠 바이오, 마크로젠, GC 녹십자 랩스도 최근에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했죠. 그린벨스 설립을 했고, 우리 우진 BNG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은 몇몇 보이죠. 예, 박셀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개나 고양이 등의 양육하는 국내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건 아무래도 그 결혼을 많이들 안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시대고, 요즘 서울 살기도 빡세고, 요거.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예,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귀여워서 키우는 것도 있긴 한데 정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단순한 외상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치매, 암, 조기 진단, 유전자 검사 등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기 질병 가능성을 예측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단과 예방 의학까지 반려견 치료에 적용되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전체의 30%에 달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27년도에 6조 원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대사질환, 안구질환, 노화 등 인간의 유사한 질병 치료 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네. 그래서 가족처럼 소중히 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라고 얘기해. 근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없어요. 뭐 보험 같은 것도 반려동물 이런 거 들려고 해도 뭐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치료 한번 받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죠. 저도 뭐 키우고는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좀 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박셀바이오를 응원하고, 뭐 녹십자 랩셀도 응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셀바이오는 암에 걸린 반려견 전용 항암제 박스루킨을 개발 중이고, 원래 박셀바이오는 간암을 대상으로 NK 세포 치료제 박스 NK를 개발해왔는데 반려견 대상 항암제 영역으로 넓힌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게 이 시장 자체가 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되는 구간에서, 돈이 되는 곳에서 돈을 버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몸 안의 항암 면역 기능을 높이는 사이토카인 물질 중 하나인 인터루킨을 기반으로 면역 T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내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암을 제거한다. 근데 반려견의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발병률은 인간에 비해 5배, 유선암은 4배, 피부암은 35배나 된다. 그래서 8세 이상 반려견 암 발생률은 50%에 달해 반려견에게 특화된 항암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박셀바이오의 박스루킨 품목허가를 지난해 10월 농림축산공업본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박셀바이오는 정식 품목허가 후 출시가 되면 전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뭐 경부제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오면은, 저도 어차피 강아지가 8세가 넘어가면 암이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조금 이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절대 막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보험 들 바에 박셀바이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저점마다 좀 사 모아가지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뭐 암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으로 좀 충당을 할까,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워낙 제가 성향이 좀 급해가지고 약간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또 이런 주식 쪽은 제가 완전 초단타예요, 진짜. 초단타라서 예전에 매매일지도 한번 현대바이오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의 1분에서 3분 사이로 매매가 끝나요. 한 매매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길게 끌고 가거나 그런 성격은 못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여기 구간에서 매수 관점 봤었고,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 봤었고, 뭐 이 구간에도 중간에 매수 관점을 보긴 했었죠. 네. 네, 아무튼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아무도 조금 시그널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대는 적극적인 매수로서 가담하는 영역보다는 어느 시그널을 조금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대에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보는 게 조금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8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2.8, 12만 8천 원 가격대는 개인적으로는 밑에서 잡은 사람들의 청산 영역이다 라는 관점이었죠. 이 구간에서 잡은 사람들의 청산 영역이죠. 최종 목표가가 여기죠, 보통.
정석은 없다라고 하지만 보통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13,008은 어떤 가격대냐면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오버슈팅이고 어떤 패턴의 관점에 있어서 저항을 받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짧게 짧게 손절을 걸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그널을 관찰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런 데 내려오면은 뭐 단기적으로 15분 봉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국가적인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방송이 오늘 올라가면은 아마 내일 저는 이 저점이 깨진 뒤에 반등이 올 것 같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음, 그냥 15분 봉 그냥 뭐 제가 그렇죠? 약간 이런 단기 하락 추세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들 쭉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들에선 반등 한번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패턴 트레이딩에 있어서 음, 61.8, 78.6 그러네. 이거는 그러면 가트레이 패턴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는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다. 내일 시장에서 좀 단타적인 부분들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12만 원, 12만 원 살짝 깨지고 11만 9천 원 이 사이에서 조금 단타로 들어가는 게 조금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이클을 좀 봐도 괜찮다. 또 이제 정석적인 가격은 12.5인데 12만 500원 정도 가격인데 조금 오버로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한 12만 원 정도 가격대를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인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가격대는 맞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기보다는 13.8까지는 열어두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진입한 사람들은 손절은 이것보다 조금 살짝 낮게 걸고 목표가를 선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5분봉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은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다. 이 저점, 최근의 저점이 깨지면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간이 약간 지루하게 흘러가다 보면은 약간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사이클적인 부분들 이 노란색 선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이 조금 어느 정도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타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봉? 그러고 보니까 일봉이시. 일봉상 5일선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5일선 올라갈 거고. 주봉은 이번 주 상승 마감하는 게 좋습니다. 예, 양봉 마감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금요일에는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아마 방송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까지만 방송을 할 텐데, 저는 목요일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해야죠.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B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